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모아타운, 역세권 시프트, 가로주택 많죠.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아타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모아타운은 쉽게 말하면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거쳐야 할 몇 가지 단계들을 안 거쳐도 된다는 속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모아타운을 하려고 그 동네 몇몇 분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사인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,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을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모아타운의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잘 안 나옵니다. 모아타운은 일반적인 재개발지보다 토지 면적이 작아요.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. 토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서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, 이 모아타운은 규모의 경제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.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올려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빌라를 4억 주고 샀는데 분담금이 4억이에요. 그럼 총 8억이겠죠. 그런데 그 주변 아파트 시세가 7억이에요. 그럼 사업이 진행될까요? 어렵겠죠.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가, 이게 관건이겠죠. 그러려면 조합의 수가 적고 토지가 넓고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비싸야 분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를 사전에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, 속도인데요. 모아타운은 재개발에 있는 정비계획 수립, 조합 추진이 승인, 관리처분 계획 인가, 이 세 가지가 빠지는데요.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재개발에서 한 5년 정도 또는 더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재개발보다 확 줄어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 첫 번째 이유는 모아타운은 재개발 구역보다 신축 빌라가 은근히 많아요. 그래서 막상 모아타운에 가보면 여기를 재개발한다고?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신축 빌라 주인들은 돈 들여서 빌라를 잘 지어서 월세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세입자 다 내보내고 분담금 내고 이걸 하려고 할까요? 즉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고 신축 빌라 건물주들이 계속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하나 받는 것보다 빌라 몇 채에서 월세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. 재개발은 거의 다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건물값은 거의 없고 대지 지분으로 감정평가를 많이 하는데요. 이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신축의 주인들은 더 높은 건물값을 요구를 할 거고 구축의 주인들은 대지 지분으로 하자고 할 거고, 이렇게 의견이 갈릴 게 뻔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소송하고 하다가 10년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. 세 번째 모아타운의 한계점, 나홀로 아파트 또는 나홀로 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. 모든 사업은 완성된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상상해야 됩니다. 그런데 모아타운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아파트 주거단지로 바뀌면 너무 좋겠지만 각자의 사업이 다 다를 뿐더러 어디는 해제가 되거나 어디는 아예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. 그럴 경우 완성된 모아타운은 나홀로 아파트가 되거나 두세 개 동으로만 이루어진 주변은 전부 빌라인 나홀로 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파트도 단지가 여러 단지가 몰려 있어야 그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가 올라가는데, 나홀로 단지가 되어버리면 시세도 안 올라가고 거주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겠죠. 네 번째, 레퍼런스가 없다. 이 모아타운이 처음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처럼 진행이 될지, 아니면은 지역주택 조합처럼 막 돈 가지고 도망가고, 아니면 지분 쪼개기로 대지 지분 10평짜리를 10명이 한 평씩 나눠 가져서 입주권을 막 노리는 꼼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, 어떤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지,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. 지역주택 조합이 100개 중에 1개가 성공하는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막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몇 개나 성공할까? 이게 과거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. 내가 모아타운에 투자하려고 빌라를 한 채 샀어.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가도 오르고 시세도 올라. 그런데 이 빌라는 모아타운 한다면서 속도도 지지부진하고 시공사도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이고 시세도 안 오르고 전세가도 안 오르고, 이렇게 돼버리면 내 돈이 묶여버리게 되는 거겠죠. 지금까지 모아타운의 단점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적은 돈으로 크게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안전하게 벌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. 그래야 이 부동산 투자를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제 친구분들은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,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